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21 정책위 의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우리 황장수 혁명21 대표가 무사히 귀환하셨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현상을 볼 수 있고, 우리 허진 대사도, 허진 최고위원도 하루속히 귀환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나라 부채, 그리고 국가 부채, 가계 부채가 어마무시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경제 위기가 도래되기 직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우리 사회에 잘 사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임금 소득과 그다음에 자본소득,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본소득에서 어마무시하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정권 들어서 특히 심화되고 최악인 상태임을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 성적표를 볼 것 같으면 파리 경제대회에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 9일 날 자료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 계층하고 하위 50% 계층을 비교를 해봤는데, 소득이 상위 10%가 1억 7,850만 원이었어요. 평균이 2020년 현재입니다. 그것이 46% 비중이었는데 전체 소득에 90년, 10년 전하고 대비했더니 11%가 늘어났더라. 그 다음에 하위 50%는 12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6% 비중이고 10년 전 90년에 비해서 5%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양자 차이를 보니까 무려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평균 14.5배가 높았습니다. 소득이. 그것은 프랑스, 이태리,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이 보통 7에서 10배 차이를 생각한다면은 50% 정도가 더 우리가 더 배수가 증가, 그 차이가 많은 것이죠.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옛날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는 상위 10%, 그 다음에 하위 10% 소득 격차를 얘기했는데요. 90년도에는 8.5배였습니다. 양자 격차가. 근데 2014년에 11.9배, 약 12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14.5배라고 하는 거 20년 현재, 그것은 상위 10%와 하위 10%가 아니고 상위 10%와 하위 50%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청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 10%로 계산했더라면, 그런 자료가 있었더라면 아마 14.5배가 아니고 20배 이상이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도 거의 배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득은, 임금 소득은 그렇고요. 부와 자산, 주식과 부동산 관련된 소득을 보니까 2020년 현재 상위 10%는 12억 2,500만 원. 그래서 전체 58.5%를 차지하고 있고, 하위 50%는 2,350만 원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5.6% 비중입니다. 소득과 비교했을 때, 임금 소득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상위계층은 부와 자산 그 소득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죠.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하위 그 차이를 보니까 52배나 됐습니다. 어마무시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 그 성적표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최악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파생 효과로 필히 나오는 게 있죠. 그 첫 번째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천의 용이 사라진다. 개천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가난한 집의 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대학을 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 PISA라고 하는 시험, 그러니까 국가별 시점별 교육 형평성 측정 방안 연구 논문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이 PISA를 활용한 교육 형평성 측정 방안 결과를 보니까 전 세계 한 만 15세 학생 대상으로 해서 읽기, 수학, 과학 등의 시험을, 세과목을 봐요. 근데 그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주관해서 5년마다 시행하는데 2018년이 가장 최근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876명이 참여해서 79개국에서 거의 6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그 중에서 시험 본 학생 중에서 성적이 상위 25%에 들어가는 학생,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난한 학생,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하위 25%인 학생, 다시 말해서 개천의 용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더라. 그래서 가난한 집의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는 옛날 얘기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천용의 비율 변화를 보니까 2006년하고 2018년을 비교하니까 상위 25% 학생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서 그 소득이, 부모 소득이 하위 25%의 학생 비중이 한국 같은 경우에 13.46%에서 11.68%로 1.8%가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상위 25%의 공부 잘하는 학생 말고도 최상위 4%에 들어가는 학생 비중이 가난한 집 그 개천의 용이 우리나라 경우 7.5%에서 6.39로 마이너스 1.11%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프로테이지가 뭐 1.8% 또는 1.11% 떨어지니까 뭐 그게 차이가 뭐가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면은 1%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60만 명이 참여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 1.1%, 1.8%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큰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7.78%였습니다. 그것이 2018년에 8.8%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1%가. 그 다음에 OECD 평균은 9.25%에서 9.91%로 플러스 0.66%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천용 실종 사건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한국이 특히 심하고 문 정권 들어서 상당히 악화됐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가난한 집 학생, 개천의 용이 우리나라 경우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전과목, 읽기, 수학, 과학 전과목에서 개천의 용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은 우리나라 뿐이더라. 원인을 보면은, 원인이 중요하죠. 원인은 개천의 용이 가능했던 교육 사다리가 붕괴됐다는 거죠. 이는 소득에 따라 벌어지는 사교육비 격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업 성적,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리고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보니까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더라. 그게 교육 전문가들 분석이고요. 그래서 2020년 교육부가 조사한 사교육비를 보니까 잘 사는 고소득층, 월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계층, 1인당 사교육비가 53만 9천 원이었어요. 월. 그리고 저소득층,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그 저소득층을 보니까 사교육비가 10만 4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5.2배의 차이가 있더라. 이것이 부잣집 자식이, 학생이 공부 잘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집 자식이 공부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조사한 거 보면은 아버지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인 경우, 그의 자식도 고학력자가 되는 경우는 산업화 세대 때에는 64%였는데 민주화 세대 때 80%, 그 다음에 정보화 세대 때 90%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세숫고리가 굳건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가지고 부잣집 아이와 그 가난한 집 아이의 학력 차는 더욱 커진다. 영국 사례를 보니까 2020년 7월달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녀들의 학력 격차가 약 46% 차이 나더라고 조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재능보다는 집안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019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한 거 보니까 자식 세대에서 평생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인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나 라고 국민조사를 해봤더니 2009년도에는 48%가 가능하다고 대답했는데 2010년 지난 2019년에는 29%가 크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그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사회구조에 대한 젊은이들의 상실감이라든가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유일한 계층 사다리인 역할을 했던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미래의 발전을 막는,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소득과 불평등의 파급 효과, 두 번째 사례를 보면은 부모 찬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자녀의 스카이대학, 서울연대고대,
진학률 증가를 보면 문정권 들어서 스카이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부모 소득이 월 소득 95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중이 박근혜 정부 때는 41%였는데 문정권 들어서 53%로 12%가 늘었어요.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로 스카이 대학 수시 전형, 그러니까 학교 종합기록부에 합격한 를 통한 합격 비중이 2017년에는 39%였는데 2018년도에 54%로 대폭 늘었다. 특히 2020년 1학기 스카이 대학 입학생을 보니까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그러니까 부모 소득이 9분이 949만 원에서 월 소득이 1,427만 원, 그 다음에 10분이 1,427만 원 이상, 부모 소득이 90분에 해당되는 부자 자녀들이 55.1%였습니다. 근데 스카이 대학 이외의 고소득자 90분이 자녀 비율을 보니까 26%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더 많은 거죠. 스카이 대학에 진학한 부잣집 자녀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보다 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스카이대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카이대 입학자의 고소득 부모 비중을 한번 90분위 단위 추이를 보니까, 과거부터 쭉 추이를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는 2013년에 40%였습니다. 40.4%. 그런 것이 2017년 때 보니까 14.1%였어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정권 들어서 2018년에 51.4%로 급격하게 올라가더니 2019년도에 53.3%, 2020년에 55.1% 해서 엄청난 비중이 문정권 들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 중에서도 의대나 경영학과 같은 인기학과의 부모 소득은 무려 74%에 해당됐었습니다. 9분위 또는 10분위의 부모 소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74%였더라. 2018년도에 대학 입시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수능 영어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해외 경험이나 사교육 수혜자가 유리한, 그러니까 고소득자 자녀가 유리하게 시험 제도가 일부나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소득 90분이 부자 자녀들이 유리한 학교 종합기록부를 통한 입학, 그러니까 스펙 입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펙을 통한 입학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문정권은 말로만 공정, 정의,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 그리고 신분 세습화를 가속화시킨 정권이라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소득과 부의 불평등 해결책은 혁명 21의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해결책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을 상하위 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을 마련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집 없는 국민들이 60%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원가 아파트를, 평당 700만 이하 원가 아파트를 건설 판매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200만 개를 공급한다. 지금 저성장 시대입니다. 고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만 개도 굉장히 많은 일자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대입시는 오로지 시험만으로 입학한다. 공정사회를 시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방과 후 교사를 대거 채용함으로써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이런 서포 15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도 말도 못하게 나라 부채가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그 파급 효과로 개천의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스카이 대학 진학한 비율이 부자와 가난한 집 자녀들의 차이가 극심해졌다. 그래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문정권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 이곳에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